사실 민족 간이나 사회계층, 학력, 경제력 등의 차이에서 너무나 불공정하면서도 공정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교육 환경의 불공정을 따지자면 미국보다 더 미국 같은 나라가 일반적으로 이 지능지수가 높으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돈도 더 벌고 믿거나 말거나 수명도 더 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면 바로 IQ와 성공 사이의 상관관계는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IQ 115를 넘어서면 지능지수는 성공의 척도나 성취의 판단 요소로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레벨에서 IQ 차이는 성격이나 인격 같은 요소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영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허드슨은 IQ 100인 사람보다 130인 사람이 더 잘 생각한다는 것은 폭넓게 검증되었다. 그러나 비교 대상 모두가 비슷한 수준에서 차이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IQ 130인 숙련된 과학자가 노벨상을 탈 가능성은 IQ 180인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IQ가 농구선수의 신장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농구선수가 되려면 180cm나 190cm가 되어야 하고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190보다 2m가 낫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2m 선수가 190cm 선수보다 뛰어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IQ 150이고 랭건은 195로 나타났지만 랭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랭건이 아인슈타인보다 30% 더 똑똑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리학이란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는데 두 사람 모두 충분히 똑똑하다는 것뿐입니다. 독일이나 북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복잡한 입학 과정 대신에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학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이든 입학할 수 있게 하자는 학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즉, 입학생 중 수학 능력의 범위를 정하여 거기에 속한다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미시간 대학 로스쿨에서는 불리한 환경의 지원자들을 위해 적극적 차별철폐 조치로 소수인종의 비율이 10% 정도 되도록 했습니다. 일반 전형을 하게 되면 3%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차별 논란으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승소했습니다. 그 이후 미시간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소수인종의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들은 수입, 승진, 만족도, 공동체 기여도, 수상실적 등 어떤 면에서도 삶의 수준이나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미시간 대학 로스쿨에 들어간 소수민족 학생은 이미 높은 수준의 범위에 속해 있었고 충분히 똑똑했습니다. 단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불공정한 사회 경제적 교육 환경 수준에 휘둘렸을 뿐입니다. 이는 농구 선수가 어느 정도 충분히 키가 크다면 그 선수의 속도, 경기 감각, 민첩성, 슈팅 감각 등이 더 큰 관건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일정한 범주에 속하면 성공과 성취는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범위 효과라고 합니다. 사실 민족 간이나 사회계층, 학력, 경제력 등의 차이에서 너무나 불공정하면서도 공정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교육 환경의 불공정을 따지자면 미국보다 더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수능이든 학생부 전형이든 고등학교 성적이 진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에서 이러한 불공정으로 인해 고스란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만 피해를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도 대학 입시의 지역 균형 전형이나 농어촌 특별 전형 등으로 상대적 격차에 의한 차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불공정은 심각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입시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 입시 제도의 틀을 확 바꾸어서 누구나 일정한 수준이 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IQ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성공 여부는 입학 성적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코넬 대학교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는 이러한 중요한 다른 요소를 실용지능이라고 했습니다. 사회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IQ가 선천적인 지능의 척도라면 실용지능은 후천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대부분 가족이나 중요한 타자에게서 배웁니다. 예컨대 뭔가를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등을 아는 지식이 바로 실용지능입니다.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닥치는 상황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꼭 필요한 지식, 타고난 IQ보다 더 중요한 실용지능을 찾아 쌓아가는 데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